안녕하세요. 추석 특집 주식 명가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 채널을 돌리다가 오늘같이 빨간 날에도 방송을 하나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머니투데이는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이라면 쉼없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으로도 같이 고지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먼저 전화 참여 가능합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궁금한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안내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1부에서는 MTNW 박진섭 어드바이저,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박진섭 어드바이저, 저와 항상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빨간 날에도 찾아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저도 빨간 날에 열심히 식사 많이 하고 오셨죠? 식사는 원래 다 보통 분들이 안 하시듯이 저도 빨리 하셔야겠어요. 네, 하고 해야죠. 방송 마무리하고. 끝나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린 어드바이저, 제가 처음에요 분장실에서 딱 뵙고 내가 분명히 진행을 혼자 한다고 들었는데 둘이서 진행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미인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의 주도 업종 그리고 테마 분석 들어가 볼 텐데요. 하반기에는 과연 어떤 업종이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대장주 반도체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반도체. 하반기에는 위원님 놀라셨죠? 네, 아니요. 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상승세 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시장에서 계속 사실은 올해 들어서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로 왔다 그러고 사실 많이 올랐었죠. 오르고 이제 삼성전자도 저희가 10만 전자 돌파 눈앞에 두고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삼성전자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이죠. 미 정부 주관으로 세 번째 반도체 공급망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바로 이제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이런 파운드리 어떤 투자처 결정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난달이죠.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온다. 이런 보고서로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 초반까지, SK하이닉스는 10만 원이 10만 원이 사실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 시장은 계속 돌고 돕니다. 늘 사실 새로운 것 같지만 늘 과거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정적인 보고서에 이어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주었고요. 또 삼성전자는 이번 저점에서 5%, SK하이닉스는 거의 10%까지 이제 반등세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어떠한 전망도 중요하고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결국. 근데 이번에도 연휴 전이죠. 5호 거래일 동안에 외국인의 삼성전자 말 그대로 매수세가 계속 5호 거래일 동안 들어와 주면서 반등이 나와 주었고요. 사실 슈퍼사이클 정점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도체주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메타버스가 시장에서 거의 독주, 시장에 8월 달에 안 좋을 때도 거의 독주하다시피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사실은 최근 들어 많이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 반도체주도 저희가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끝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에서 이 수단매가 도는 과정, 이런 과정으로 보시고 이런 이 흐름 과정에서 다시 또 한번 주목을 받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린 어드바이저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주 주말에 헝다그룹,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헝다그룹, 중국의 헝다그룹 관련해서 리스크가 이제 시장에 좀 잔존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확대되는 분위기이고 이것이 24일에 이슈가 일단락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락 되지 못하고 중국 정부에서 이 헝다그룹의 디폴트 이 우려감을 어떻게 좀 무식을 시켜주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고요. 또 미국 FOMC에서 이제 테이퍼링 관련해서 이제 이게 우리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FOMC에서 테이퍼링 실시에 대한 시그널, 이 여부도 우리가 또 뭐 물론 시장에 나온 이슈이지만은 그렇다고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시장이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은 중국 헝다그룹 리스크가 잔존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민주당 관련해서 부채 뭐 한도 협상을 위한 뭐 어떤 양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달러 밀렸다가 어제 극적으로 또 하원에서 이제 이게 22년까지 이제 유예를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슈로 시장이 잠깐 반등을 했는데 반등은 했지만은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수급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수급이 크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미국 시장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제 원달러 가격이 지난번에 1800선, 다시 1800선을 돌파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1800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일정 종목에만 치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흐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전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지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4분기, 3, 4분기 그리고 실적을 보니 인텔을 꺾고 글로벌 1위, 매출 글로벌 1위를 전망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오늘 리포트가 이제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모아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DDR5가 이제 지금 시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DDR 1, 2, 3, 4가 있으면 이제 5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CPU에 DDR5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두드러지면서 DDR5 관련주들이 한 차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뭐 크게 우리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이거는 그 안에 뭐 메모리 쪽도 있고, 그 안에 뭐 낸드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 일부 아주 조그마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 쪽은 뭐 실적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긴 안목을 보고 가져간다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쪽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미 증시 이야기까지도 또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시장의 핵심 이슈이기도 하죠. 코로나19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면은요. 신규 확진자 1,700명대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백신, 치료제 관련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K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백신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백신계 황태자도 한번 꼽아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종목과 더불어서요. 좀 백신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줄 수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사실 뭐 시장에 사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방송하고 있지만 아마 뭐 미국 시장이 사실 뭐 지난 주말 사이에 뭐 다우지수가 3거래를 연속 하락하면서 어제까지 뭐 800포인트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도 뭐 미선물 지수가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내일 시장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어떠한 테마가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 큰 그림, 말고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 사실은 뭐 미국 지수 하락을 뭐 별로 의식을 안 하게 되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뭐 미소물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서 늘 저희가 실전 매매와 이론 매매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전 매매 쪽에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미국 지수가 개의치를 아마 않으실 겁니다. 근데 뭐 K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늘 강조드렸던 뭐 전통 강자, 서린바이오, 뭐 신흥 강자, 제가 뭐 황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RSWB 이런 종목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서린바이오는 다 아시다시피 모더나 또 이제 뭐 우리 삼바 관련주죠. 그리고 또 이제 RSWB는 뭐 큐라티스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최근 지수 박스권에도 박스권 매매에서 계속 좋은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저희가 시장이 온통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에 실제로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나노 CMS입니다. 이런 종목들 보면은 8월 이후에요. 장중 상한가를 비롯해서요. 아마 이게 뭐 가장
많은 기록일 것 같습니다. 8월 이후에 장중 상한까지 포함해서 상한가를 5번, 2달이 안 됐는데 상한가를 5번이나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3만 원 안에 있던 주가가 2달도 안 돼서 10만 원을 돌파하고 여전히 10만 원권 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이 회사는 사실 코로나 치료제, 바이러스 이런 치료제나 어떤 그 백신 관련주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3열 평면 램프 이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가 되면서 모멘텀이 시작이 됐고요. 그때가 3만 원이 채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이 플라즈마 평면 램프를 일정한 거리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말 그대로 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도 여러 이 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을 켜놓으면 한 30초 후에는 99.9% 코로나균이 사멸되고 1분에는 완전 사멸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사용처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독서실, 아이들 다니는 독서실, 학교 이런 여러 카페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모든 이 투자자분들이 정작 백신, 또 치료제 이거에 눈이 쏠려 있을 때 엉뚱하게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회사가 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2달도 안 돼서 30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아시다시피 코로나 치료제 치료제나 바이러스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점을 찍고요. 근데 이 종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10월이죠. 다음 달에 미국의 시장의 판매가 이미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판매가 확정이 돼서 정말 이게 배를 타고 정말 저희가 수출이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가봐야 물론 100% 확정이 되는 거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이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돈의 방향은 늘 어떤 테마가 됐든 간에 항상 늘 새로운 어떤 흐름을 쫓아서 그 부분에서 강한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어떤 테마든 간에 꼭 백신, 치료제 이게 아니라 관련주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이슈도 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추석 이후에도 좋은 종목들을 잘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이죠. 백신계 황태자, 아즈텍 WB부터 서린바이오, 나노 CMS까지도 점검 도와주셨고요. 이번에는 우리 아이린 어드바이저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바이오 종목이 이번에 추석 명절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대거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조금 확대된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진들 백신 접종자도 많아지니까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1천만 회분 편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백신 식약처 임상 3상 계획을 승인 받고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일 보호예수 물량이 395만 주 풀린다고 하기 때문에 찰실 물량이 좀 나올 것이라 보여지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 행동주의 펀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팔라는 그 이슈가 나오면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SK케미칼도 제가 이제 바닥에서 추천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미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에 따라 붙기보다는 오히려 저점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도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아직 안 간 종목, 그 바닥에서 갈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좀 있기 때문에 굳이 500%, 600% 수익 나는 종목에 따라잡지 마시고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에 좀 관심 가지면 어떨까 싶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 국민주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이 셀트리온에 또 몰리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서 이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셀트리온 레퀴노나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식약청에서 정식 품목으로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중증 억제하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치료 대상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쪽에서 사용을 계속 꾸준히 한다면은 그게 결국에는 이제 매출로 이제 성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부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바닥에서 한번 단기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밀려버렸는데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또 릴리 항체약과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인데 델타 변이 효능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 이 세 종목이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또 지배 구조 이제 개편한다는 소식 때문에 또 이런 것들도 꾸준히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탄력을 받는다면은 지금 정도의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모시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아무래도 시총이 작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빨리 이제 탄력이 있다는 점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얼만큼 간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보여지니까 좋은 타이밍에 만약에 비중이 작으시다면은 조금 더 넣어서 올라갔을 때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우리 아이린 어드바이저의 대표 유망주이기도 했던 SK 케미칼 여기에 더해서 셀트리온 그룹주까지도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게임주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는 게임주라고 하면 위원님 NC소프트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예. NC소프트 때로 돌아가자면 리니지2 때가 생각나던데 그때 뭐 주가가 50만 원 선에서 시작했다가 뭐 100만 원까지도 가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NC소프트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 보면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담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보유하시는 분들이 제가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그럴 수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마 LG화학도 말씀드렸고요. 카카오도 말씀드렸고 주가가 하락세가 시작이 될 때 이론적인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여전히 낙폭 과대주고 사실은 게임주가 이대로 무너져 내릴 것인가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똑같습니다. LG화학이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말씀 드렸냐면 주가란 건 이론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적 분석, 차트 분석해서 지금 자리가 저점이다 이렇게 차원에서 저희가 진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란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예언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미리 나는 이거 지금 바닥이야. 많이 내려왔어. 어차피 이 종목 갈 거야. 좋은 주식이야.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건 예언자의 영역이 되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란 건 한 발 늦게 사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표적인 증시 경우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 이런 격언이 있듯이 까치밥은 남겨두듯이 저희가 항상 최저 주가에서 매수해서 최고 주가에서 매도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터닝 포인트가 되고 나서 주가 바닥 찍고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발 늦게 조금 비싸게 매수한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겠다는 좋아 보이시고요. 대부분의 게임주들의 하락세 흐름입니다.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세고요. 위메이드, 데브시스터즈 이런 종목 정도만 상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주는 사실 지금 요새 아마 방송을 트셔도 이렇게 별로 게임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어떤 코멘트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많이 방송에서 코멘트하고 이런 종목들에서 사실은 저희 테마에서 길을 찾는 게 좋고요. 제가 여기서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실적인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 2죠. 이게 대표가 직접 제작을 지휘하면서 하반기 실적을 이끌 기대자로 꼽혔는데 결국 이게 이용자들 외면을 좀 받으면서 시총이요. 올해 초 20조 원을 넘겼던 시총이 6개월 만에 12조 원대로 거의 8조 원 가까이나 증발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또 50일 신저가를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NC소프트의 어떤 실적을 이끌던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리니지죠. 리니지도 PC에 이어서 모바일에서도 국내 게임 업계의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과금 구조, 또 이용자들의 신뢰단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다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까지 이어지면서 주가에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은 사실 코로나 요새 이제 경제 사실 회복 국면에 있어서 지난 주말에도 보면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항공주는 사실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게임주들은 사실은 이제 경기 회복기에 이미 많이 사실은 시세를 줬고요. 최근 들어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주식들 이번에 어떻게 공교롭게도 최근 들어 저희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셨던 종목이죠. LG화학, 카카오뱅크,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좀 사실은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NC소프트도 너무 좋은 주식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닝 포인트 왔을 때 한 발 늦게 나는 좀 비싸게 매수하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뭐 현재로서는 가장 좋아 보이십니다. 네, 우리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게임주 특히나 NC소프트 관련해서는 한 발 좀 더 늦게 따라가 보는 게 좋겠다. 투자 시점을 잡는 게 좋겠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승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진격의 에코프로비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열흘도 안 돼서 무려 47%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린 위원님. 제가 그때 게임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살짝 1분 정도, 왜냐하면은 NC소프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절망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좀 희망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번에 흥이 실패한 이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흥행 실패한 것은 또 가금 체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 가금 체계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한테 좀 외면을 받았다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근데 30일에 일본 도쿄 게임쇼에서 리니지 월드를 공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대박이 날 것인가? 근데 최근에 이제 NC 소프트에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나온 적이 크게 없습니다. 2004년인가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 서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회사에 기강을 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약간 긍정적으로 좀 보면 좋겠다. 지금 이미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밀렸습니다. 우리가 보유를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밀어내게 되면 분명히 반등이라는 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량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한 상태가 아니라면은 한 40만 원, 122선까지 한 내려오는 한 50만 원 이하부터는 좀 관심을 두시면서 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눕는다 생각을 하시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기간 정도 기다려서 저점에서 상승 모멘텀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다. 단기적으로 리니지 모바일과 캐니벌라이제이션 우려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매출 성장 이어갈 신작이 나온다면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3개월, 6개월 누워간다 생각하면서 저점에서 일단 한 번 더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다음 섹터로 이제 넘어가면은,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부터 3년간 SK 이노베이션 국내외 공장에 10조 원대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판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게 연말까지 아직 11조 원대 발주 수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 지금 최근 급등을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러다가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지금부터는 물려서 가는 구간입니다. 물리더라도 충분히 실적이 나온다면 물려서 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잡더라도 신규 진입은 솔직히 조금 그렇습니다. 오히려 에코프로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잡지 못했다 하면 에코프로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지금부터 접근하신다 그러신다면 나는 물려서 간다 생각하시면서 10%씩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NC소프트에 더해서 에코프로비엠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는 동안요, 굉장히 많은 문의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화 연결 들어가기 전에요,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시청자분의 문의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전화가 걸려온 것 같네요. 먼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저 마크로젠이요. 네, 매수가 그리고 비중도 함께 안내해 주세요.
매수가는 38,200원이고요. 비중이 조금 많아요. 저 70% 정도 되거든요. 70%꽤 많이 담고 계신데,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 박진섭 어드바이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받아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마크로젠, 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는 잘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다른 설명은 또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국내 분자 진단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마크로젠이 한때는 시장에서 강하게 사실 시장을 좀 이끌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련주로 해서. 워낙 또 이 회사가 사실 실적이 좋게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모르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2분기에 보면은 저희가 2분기죠.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보면 이미 650% 영업이익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장사를 6배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예, 3분기에도 또 놀라운 실적을 내면서 여전히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 종목이 근데 실적도 좋고요. 근데 현재 주가가 놓고 보면은 아마 최근 들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강하게 이끈다거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급등이 나온다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아마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름세도 그렇고 내림세도 그렇고 올해 한번 차트를 놓고 보신다면요. 올해 바닥 2월 1일 날 찍었고요. 22,950에서 42% 올랐고요. 또 이제 고점에서는 18% 지금 현재 내려 있거든요. 이 종목이요. 지금 자리가 이 시장이 지난 우리 연휴 사이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하락이 좀 크게 나왔지만 이런 종목이 내일 장이 열렸을 때 기본적으로 실적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큰 요동을 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좀 편하게 실점 매매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지난 금요일이죠. 거래량이 46,000주예요. 그럼 대강 얼추 보더라도 한 15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종목이 그 시가총액이 3,49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은 이 종목을 지금 봤더니 그 최대주 지분 또 자사주 지분까지 해서 놓고 보면 한 20%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20%. 그럼 거의 80%의 유통 물량이 지금 시장에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상당히 많은 물량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런 종목은 언제든지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호실적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주가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제 금요일 종가가 32,600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저희가 당연히 배당까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배당까지 사실은 혹시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보유기간이요? 네? 보유기간이요. 현재 매수하신 기간이.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되셨으면 이제 3달 정도 지나면 또 이제 배당 시즌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종목은 워낙 올해 또 최대 실적을 내고 있고 배당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 일단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금요일 종가가 32,600원입니다. 그런데 33,000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33,000원 살짝 내려와 있는데 33,000원 이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사실은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요동을 치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33,000원 키포인트로 보시고요. 그 자리에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이 종목 다시 한번 천천히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다가 또 호재가 나오면 또 갑자기 또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33,000원 일단 지지 중요하게 보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또 고려하신다면 여전히 33,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서 얼마가 내려가더라도 그건 그냥 관망하시다가 33,000원 돌파하고 안착되는 순간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33,000원 안착 그 부분을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33,000원 선 안착되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움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도 바로 걸려온 것 같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전업자를 꿈꾸고 있는 30대 직장인이라고 하고요. 저 오늘 종목 고민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 네, 바로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네, 제가 롯데지주를 38,06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계속 하락세를 걷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돼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비중은 지금 30% 가지고 있습니다. 30%의 매수가는 38,606원이요. 38,060원. 아, 60원이요. 38,060원으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우리 아리따운 아이린 어드바이저 연결 드릴게요. 네. 네, 위원님. 이번 네. 종목 롯데지주입니다. 바로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롯데 지주를 38,000원대에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 롯데가 뭐 요즘에 유통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확장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좀 뉴스로 많이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네. 좀 요즘에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 매수는 최근에 하신 건가요? 네. 자, 롯데 지주 같은 경우는 지주사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항상 좀 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호텔 롯데 같은 경우 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유증을 통해서 롯데 자산 개발 그 유증을 통해 가지고 2,338억 그 수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계속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11만 원 초반에서 2만 원까지 급락을 한 부분인데 여러분 그 롯데 지주를 보시면은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가져가시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은 그렇게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종목 교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38,000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호텔 부분을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경영난에 시달리는 호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10월 뭐 11월 달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역시도 우리가 치료제나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또 다른 변이를 만들고 또 그것이 또 뮤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런 델타 변이에서 한 단계 더 또 변이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확산세가 또 나온다면은 좀 우리 지금 자리에서 롯데 지주가 갈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롯데 지주 아시는 분이 계시거나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고 싶으시거나 그렇더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굉장히 시간 여행을 좀 많이 떠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내가 2, 3년 투자를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면은 4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조금 더 시장이 밀린다면 3만 이하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매수가 위에서 정리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저 내일 추석 지나고 이제 아침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정이 지금 어려웠는데 시장 오늘 분위기가 매수가까지 올라오기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고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시장 그 종목의 특징이 나온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 당장 실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로 두 종목 상담 받아봤고요. 지금 계속해서 뭐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크님께서 질추석 보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고 양국승님께서도 계속해서 글 올려주고 계시고 박쥐님께서도 이렇게 올려주셨고 네,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문자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6887님께서 안녕하세요. 한미사이언스 74,440원 2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이번 종목 우리 박진섭 어드바이저가 받아주셔야겠습니다. 네, 뭐 한미사이언스는 사실은 뭐 이 종목은 저희가 뭐 지난 7월부터죠. 제가 보니까 지금 한번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뭐 7월부터 8월까지 현재까지죠. 뭐 거의 뭐 주가가 사실은 뭐 7만 원과 8만 원
그 사이에서 좁은 밴드 내에서 위아래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저희가 시장에서 한미사이언스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중심에 있는 종목은 분명히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용히 움직이는 종목이고 실적은 좋습니다. 올 1분기, 2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작년보다 증가를 했고요. 근데 뭐 올 상승폭을 놓고 보자면 사실은 올 4월 달에 올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 4월 달에 뭐 저점을 찍고 25% 올라 있고요. 또 고점에서는 한 뭐 거의 지금 한 27%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종목을 만약에 저희가 주가 움직임에서 놓고 보자면 사실은 뭐 움직임이 사실은 뭐 없다,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보는 편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놓고 보자면 7만 원 아래로 주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 거의 뭐 위아래 변동폭이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고요. 더군다나 이게 뭐 제약 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뭐 기타 종목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약 바이오에서 이렇게 좁은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렇게 또 이런 덩치 커다란 회사들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이 요새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장점은 안정적이다. 뭐 단점은 주가만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뭐 재미가 없으시다. 뭐 이렇게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은요. 올 1분기, 2분기 아까 이제 마크로젠과 마찬가지입니다. 호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올해 배당도 노리시면서 좀 끌고 가시는 주식 이걸 뭐 그러니까 딱 이 투자 관점에서 나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할 거야 또는 나는 뭐 중장기 관점으로 할 거야 이게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 하신다면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지금 뭐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종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종목 교체가 맞아 보이시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배당도 받고 난 여유 있게 투자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들은 뭐 또 워낙 좋은 회사기 때문에 그냥 보유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이시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뭐 7만 원 위로 올라서는 게 일단은 뭐 중요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7만 원 선에 대한 지지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받아볼게요. 함께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한미사이언스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호텔신라입니다. 6106님께서 호텔신라 올려주셨고 매수가는 84,200원, 비중은 20%입니다.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어요. 우리 아이린 어드바이저. 네. 이번 종목은 이번에 호텔신라 올려주셨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84,200원에서 수익 중이시다면 장기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 매수를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언제 매수를 하셨을지 제가 이제 확인이 안 돼서 여튼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보고 84,200원이면은 잠시 보겠습니다. 이날이 저점 84,300원. 예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이번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예전에 매수를 하셨다가 10만 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 안 하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려고 하셨는데 자, 아직까지는 호텔신라가 가려면은 위드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세가 더 가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시장에서 항공주들이 많이 이제 상승이 나와줬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항공주가 아시아나 뭐 대한항공, 진에어 등등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추석 전에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석 이후에는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나오니까 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또 확산세가 또 굉장히 여파가 확대가 되면은 또 이런 부분에 인해서 또 이런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이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살짝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 2년 가져간다 생각하신다면 오케이입니다. 1년 이상.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박스권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일봉이 아니라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얼마가 저점인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 선 8만 5천 원 정도, 8만 4천 원 정도, 4,500원 정도인데 자, 이 자리에 한 번, 그리고 좀 더 내려온 8만 원 한 번, 7만 5천 원 한 번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사신다고 매수를 하신다고 가정하에 1년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나는 다음 주면은 여기서 더 내가 수익이 났는데 그 이상 더 수익이 나겠지 그런 생각으로 가신다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다시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9만 5천 원
이상에서 그리고 10만 원 이상 가준다면은 한 번 더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런 종목도 중기로 가져가기는 솔직히 조금 1년 이상 가져가면 수익률 대비 조금 기회비용을 좀 날릴 수 있으니까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목을 교체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팅창을 다시 들어가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DH킴님께서도 글을 올려주셨고 계속해서 문의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문의글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황금박쥐님께서 타이거 2차전지 ETF를 올려주셨어요. 16,000원으로 매수 단가가 형성돼 있고 비중은 59%입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좋게 봅니다.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아이린 전문가님은 오늘 제가 처음 방송을 하는데 제가 온 지 근데 역시 뭐 좋은 기운으로 지금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게 빨간불이 다시 또 전환이 돼서 아까 앞에 컸는데 다 빨간불이 다행히 들어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이제 2000년 ETF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좋게 보고요. 이런 뭐 ETF 관련 지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사실 개별주도 좋지만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지금 현재 좀 길게 내다볼 수 있는 저희가 이런 뭐 업종들의 ETF도 상당히 좋은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2차 전지에는 사실 그러기에는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가능성이 가장 크고 실체가 있으면서 저희가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 대표적인 이런 테마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 ETF는 물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사실은 뭐 여전히 뭐 2차 전지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가 맞고요. 일단 말씀드리면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종목 놓고 보면 최근 들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뭐 코롱 플라스틱 뭐 이런 종목은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뭐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요. 지난 금요일 날 결국 뭐 상한가를 가고 뭐 또 마찬가지로 뭐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아까도 제가 나노 CMS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관심이 온통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 여기에 쏠려 있을 때 또 마찬가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하이니켈이다 뭐 저희가 온통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배터리 용량 늘리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엉뚱하게도 어떻게 보면 차량 경량화, 차를 가볍게 하면 똑같은 배터리를 써도 주행거리를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획기적으로 빠르게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최근 들어 뭐 급등이 나오고 말 그대로 상한가도 가고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2차 전지는 좀 ETF로 하시기에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ETF로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동시에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전지는 ETF도 하시면서 종목도 좋은 종목은 투자를 해보시는 왜냐하면 또 워낙 또 주가가 강하게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박진섭 어드바이저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시간이 조금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속도를 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캉님께서 올려주신 글이고 파미셀입니다. 매수 단가는 21,05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매수한 후에 하락만 계속하네요.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대응 방법 어떻게 세워볼까요? 근데 잠깐 이제 혼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800원에 그것도 고점에 100%를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자, 주식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고점에 있는 종목을 사실 때는 항상 여러분 고점에서 나한테 100% 수익 준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100% 매수를 하신다는 거는 내가 자칫하면 깡통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식 투자는 딱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네, 저점 매수, 비중 조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비중 조절 이 3가지만 지키신다면 절대로 손실 나지 않는다. 중장기 투자에서는 그 원칙이 일단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100% 매수는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 우리 기술에 대해서 지금 차트상 보시면은
최근에 뭐 2,000원 지지를 해주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밀어버렸는데, 자, 지금 원전 관련주로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원전은 이제 예전에 모 정치 테마주로 해서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쭉 밀어버렸는데, 원전 관련주는 이제 정책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도 뭐 혈연, 지연, 학연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투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 종목이 되는데, 자, 이거는 그래도 다행히 그림자 실체가 조금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2,750원 이상 가준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2,000원을 깨지를 않는다면, 종가 기준 2,000원 깨지 않는다면은 일단 홀딩 하시면서 2,800원까지 좀 힘들지만 참고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죠. 이번에는 오늘의 유망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오늘의 유망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아니요, 뭐 평범한 종목이고요. 일단은 네. 뭐 평범한데 저희가 뭐 큰 게 있다고. 일단 서린바이오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수익을 주는 종목이고요. 뭐 최근 뭐 백신 관련주들 뭐 하락도 보이고 뭐 상승도 나오고 있지만 박스권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에 많이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종목 그냥 제가 뭐 워낙 이 종목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초반의 지지가 잘 된다면 다시 상세를 기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뭐 주가 뭐 내일 뭐 미국 시장 영향 때문에 좀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기다려서 3만 400원 이하에서 매수가 좋아 보이시고요. 목표 주가는 3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7,500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으로 서린바이오까지 들어봤고요. 공개 방송도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오늘 뭐 공개방송 이제 저희가 잠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아마 신삼인방, 신주도 테마 말씀드릴 겁니다. 뭐 원전, 정치인 테마, 또 수소차. 그래서 이런 군에서 매매를 지난주에 하신 분들은 뭐 지수 하락은 느낄 수 없이 뭐 초강세장 이렇게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수가 힘이 없으니까 뭐 주가가 내려갔을 때 뭐 내 종목도 힘이 없는 거야. 이렇게 지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망을 하기가 사실 쉬운 장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신삼인방 주도주 테마에서 매매하시게 된다면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뭐 사실은 뭐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아마 하단부에서 잘 매수하시면 여전히 좋은 수익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신주도 3인방 테마 또 종목에 대해서 대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 11시부터 바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웰크론 한택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이제 폐 배터리도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폐 배터리 시장이 연 18%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장이 이제 지금 30년 기준으로는 20조에서 50년 기준으로 한 600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쪽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웰크론 한택을 이제 꼽았고요. 향후 2차 전지 제한력 사업 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고순도 양극재 원재료 결정화 정제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온 게 포스코 하이 클린 메탈하고 이제 설비 납품 소식이 있었습니다. 길게는 지금 시간상 제가 설명 못 드리고, 일단 매수가는 이제 보시면은 시초가에서 4,500원까지 러프하게 좀 보시고요. 좀 더 밀린다, 시장 때문에 좀 더 밀린다면 오히려 저점에서 2분할에서 3분할 정도 매수를 하셔서 1차 목표가 5,5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자, 손절가 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반방송에서 말씀드리고 하루 이제 충분히 매수가 주고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 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보여지니까요.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우리가 지난주에 CIS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뭐 TSI도 급등이 나왔는데 한농화성까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니까, 자,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16,000원까지, 사실 손절가는 없이 좀 중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린 어드바이저 역시나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아이린 어드바이저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